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다 보면 품격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한 사람의 품격, 더 나아가 한 국가의 품격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품격과 여유 사이에 아주 깊고 중요한 관계에 대한 탐구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원문은 이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아주 거대한 역사적, 철학적 탐구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대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여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단어에 담긴 깊고 묵직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을 꿰뚫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급함,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함이야말로 개인과 사회의 품격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주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주장의 뼈대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역사적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명확한 대조를 통해서 주장을 구체화합니다. 여유라는 길을 택하면 그 끝에는 품격과 정돈이 있지만 조바심의 길 끝에는 결국 추락과 혼란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해 보이는 구도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거대한 세계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시간에 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원문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섬뜩할 정도로 닮았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시대, 19세기입니다. 말 그대로 정글의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절이었죠. 이 흐름을 보세요. 당시 혼란이 얼마나 급격히 커졌는지 한눈에 보이죠? 시작은 아편 전쟁이었어요. 이걸 계기로 대국 청나라가 사실은 종이호랑이라는 게 드러나자 서구 열강들이 무섭게 달려들었죠. 그리고 청일 전쟁으로 동아시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고요. 이 모든 무자비한 경쟁의 끝은 결국 두 번의 끔찍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는 어떤 인간이 가장 번성하고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원문은 한 역사적인 인물을 그 원형으로 딱 지목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는 거대한 역사에서 한 개인의 구체적인 이야기로 확 좁혀져 들어오죠. 바로 악당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쁜 놈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혼돈을 먹고 자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판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힘을 가진 인물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원문은 위안스카이가 26살의 나이에 조선에 와서 12년 동안 벌인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 이곳 조선에서 자신의 권모술수를 마음껏 시험하고 연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계산된 거였다는 거죠. 조선은 그에게 더 큰 야망을 위한 실습장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조선의 무능한 지도자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였죠. 이걸 바탕으로 힘을 키워서 다음엔 자기가 섬기던 청나라를 배신하고요. 그리고는 새로 세워진 중화민국마저 혼란에 빠뜨립니다. 결국 그의 야심이 중국 대륙 전체를 군벌시대라는 끔찍한 지옥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정말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장인데요. 그 불안정하고 오직 힘의 논리만이 통하던 과거의 세계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19세기와 21세기를 비교한 걸 보면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19세기의 제국주의는 21세기의 새로운 권력 블록 대결로 그때의 지정학적 불안정은 지금의 전 지구적 긴장으로 이어지죠. 약육강식은 각자도생이라는 말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과거와 똑같이 새로운 유형의 악당들이 전 세계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할까요? 원문은 미래를 지키려면 반드시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라가 무너지는 일종의 공식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인데 재앙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유부단하고 부패한 내부의 악당들이 먼저 판을 깔아주면 기회를 엿보던 외부의 악당들이 그 판에 끼어들어서 결국 안과 밖이 합세해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런 역사적 패턴의 반복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품격과 여유의 골든타임을 되찾자고 그럴 힘과 의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자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로 우리 시대의 품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